오늘은 효녀라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묵직한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여인의 용기와 성장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0대에서 80대 시니어 가정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자식 간, 부부 간, 고부 간, 형제 간,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 불신, 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트는 사랑, 열정, 포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해와 용서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아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복합적인 감정들을 섬세하게 그려내어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미영 씨입니다. 올해로 막 50살이 된 그녀는 언제나 가족의 자랑이었고 부모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흔치 않은 착한 딸이라는 수식어가 마치 그녀의 이름표처럼 따라붙었죠. 미영 씨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철없이 뛰어놀 때도 미영 씨는 부모님 옆에서 살림을 돕거나 동생을 돌보는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결혼 후에도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 살뜰히 챙기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영이처럼 살뜰한 딸은 전국에 없을 거야. 우리 자식들도 미영이 절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같은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어린 미영 씨에게는 자부심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칭찬들을 되뇌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죠. 하지만 착한 딸의 역할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영 씨가 30대 중반,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녀의 희생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로 잔병 치레가 잦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미영 씨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졌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이고 제사 준비, 친척 경조사 챙기기, 심지어 부모님 용돈 관리까지 모두 미영 씨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밤샘 근무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부모님의 전화 한 통이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병원 좀 같이 가주라. 아빠가 서류 떼야 하는데. 내가 가서 처리해 주면 안 되겠니? 처음에는 걱정하는 마음에 기꺼이 나섰지만 이런 요청은 점점 더 잦아졌고 미영 씨의 삶은 온전히 부모님께 종속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개인적인 약속은 번번이 취소되거나 미뤄지기 일쑤였고 그녀의 꿈과 여가 생활은 어느새 까마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미영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남동생과의 부모님의 차등 대우였습니다. 남동생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부모님 댁에 들르는 이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동생에게 부모님은 항상 너그러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바쁘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며느리는 손님인데 어찌 부모님 집일을 시키겠냐. 하지만 미영 씨에게는 늘 내가 우리를 돌봐줘야지. 너는 그래도 가깝지 않니?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미영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부모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들어요. 라고 한마디 꺼내면 즉시 내가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니? 너는 그래도 딸인데. 라는 싸늘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켜켜이 불신과 함께 나는 부모님에게 그저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가? 하는 깊은 의문과 미움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것은 그녀의 5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초라한 생일. 미영 씨는 홀로 오래된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조그만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20살, 30살, 40살. 그동안 수많은 생일을 보내왔지만 단 한 번도 김미영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생일을 제대로
기념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나의 것이 될까? 또 이대로 살다간 평생 나의 이름 속 자조차 잊고 살겠구나. 문득 어릴 적 품었던 소박한 꿈들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미술학원, 대학 시절 홀로 배낭여행을 떠나겠다던 유럽,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책을 읽으며 살고 싶었던 바람. 그 모든 꿈은 착한 딸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촛불에 일렁이는 불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강렬한 열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뼛속까지 스며든 착한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오랜 고뇌 끝에 미영 씨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에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엄마 아빠. 저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정적을 깨고 집안에 얼어붙은 찬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에 넣으려던 숟가락을 놓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아버지는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집을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냐?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해와 미움이 뒤섞인 부모님의 목소리, 마치 불효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되는 듯한 따가운 시선에 미영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결심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남은 생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저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미영 씨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짓눌려온 억압과 고통이 한데 응축된 처절한 절규와 같았습니다. 50년간 헌신했던 딸의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으려는 그녀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충돌은 너무나도 아프고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족이라는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굳건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전 새 집을 알아보고 부모님과의 동거 기간 동안 쌓아둔 짐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스케치북, 대학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손때 묻은 편지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수많은 기념품들. 그 물건들을 마주하며 그녀는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씩 되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착한 딸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김미영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홀가분함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헌신했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홀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때로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미영 씨는 착한 딸이라는 오랜 굴레를 벗고 50살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서는 간절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첫걸음은 분명 두렵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착한 딸이라는 이름으로 반평생을 살아온 김미영 씨가 50살이 되어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 독립을 선언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열망 하나로 낯선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미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50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가출은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오해, 불신, 미움, 열정, 사랑, 포용, 이해, 용서 등 인간 본연의 다채로운 감정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된 미영 씨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그녀에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밥을 차리고 스스로의 잠자리를 정돈하는 일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새벽에 잠이 깨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텅 빈 공간 혼자 맞는 고요한 아침, 그리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저녁 식사는 때때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부모님은 내가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게 한없이 매달렸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라 자기 비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영 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공간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는 첫걸음이자 억압받았던 영혼을 치유하는 성역이 되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단절은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미영 씨에게 외로움과 동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온전히 그녀의 몫이 되는 삶은 불편함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영 씨는 독립 후 비로소 김미영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릴 적 품었던 소박한 꿈 중 하나였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유학 클래스에 등록하고 매일 캠퍼스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물감을 섞고 붓질을 하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열정과 생기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친 선과 강렬한 색채로 채워지는 캠퍼스 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그녀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봐주었지 누구의 딸이나 며느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아닌 김미영 씨로 불리는 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용기를 내어 오래전부터 꿈꾸던 작은 서점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했습니다. 책에 파묻혀 일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주말에는 홀로 기차를 타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해변을 걷고 한적한 산사를 찾아 명상하며 그녀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보다는 그들도 어쩌면 사회가 강요하는 틀 속에서 자식에게 의존했을 뿐이라는 이해의 감정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착한 딸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았고, 대신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의 감정을 포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미영 씨의 가출 이후 부모님 댁에는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함께 미영 씨를 불효녀로 비난하던 부모님도 시간이 흐르면서 딸의 빈자리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하게 차려지던 아침 식탁,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춰 울리던 알람, 며느리처럼 세심하게 살피던 잔심부름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도 전화할 사람이 없어 답답해했고, 작은 고장이라도 나면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남동생은 종종 찾아와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미영 씨가 지난 세월 동안 쏟았던 정성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점차 부모님은 자신들이 미영 씨에게 얼마나 의존해왔는지, 그리고 그 의존이 딸에게 얼마나 큰 짐이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애가 집을 나가더니 우리 집이 엉망진창이구나. 아무래도 미영이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너무했나? 하는 한숨 소리가 늘어갔습니다. 독립을 반대하며 오히려 미영 씨를 꾸짖었던 남동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 누나를 찾아가 이야기하면서 몰라보게 활기 넘치고 생기 있는 누나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점차 미영 씨의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남동생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누나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찾았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 주셔야 해요. 누나는 착한 딸이라는 굴레를 벗고 자기 삶을 사는 멋진 김미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남동생의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에게도 작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개월 후 독립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질 무렵 미영 씨는 먼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은 놀라움과 함께 반가움을 내비치셨지만 여전히 어색함과 서운함이 공존했습니다. 미영 씨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대신 그저 옆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자신의 새로운 삶, 그림, 아르바이트에 대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않으려던 부모님도 점차 딸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며 미영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드리되 매일 찾아뵙지 않아도 된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영 씨의 진심 어린 모습과 자신감 넘치고 분명해진 태도 앞에서 부모님도 비로소 딸의 독립이 도피가 아닌 성장이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부모님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절박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불신이 긴 대화를 통해 풀려나고 이제는 존중과 애정이 깃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미움의 감정은 점차 이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김미영 씨의 착한 딸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된 자아를 찾아 나선 용기 있는 여정이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의미를 깨닫게 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돌보지만 이제는 건강한 경계 속에서 자신과 부모님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갇히지 않은 자신만의 색깔로 빛나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영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자서전 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불륜, 고부 갈등, 형제 간의 경쟁 등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던 시니어들에게 미영 씨의 이야기는 큰 위로와 함께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얽매는 굴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김미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설령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오래된 익숙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새로운 길을 택한 미영 씨의 이야기가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김미영 씨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아름다운 빛깔의 그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